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 데 슈퍼스탱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자, 이 경기 정말 흥미롭죠? 이건 그냥 보통의 한 경기가 아니에요. 분데스리가 순위표를 뒤흔들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지금 8위 프랑크푸르트랑 7위 프라이부르크 두 팀의 승점 차이가 딱 2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 하나로 순위가 바로 뒤바뀔 수 있는 정말 팽팽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대결을 데이터를 가지고 6가지 관점에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양 팀의 핵심 전력 공백부터 시작해서 전술과 세트피스 충돌, 그리고 숫자로 보는 수비 붕괴 현상을 차례로 짚어볼 거고요. 이어서 결정력의 역설과 경기 외적인 변수까지 살펴본 다음에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시즌 막바지라 그런지 두 팀 모두 피로가 쌓일 대로 쌓인 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체력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팀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선수들이 전력에서 이탈하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요. 프라이부르크 입장에선 정말 재앙에 가까운 소식이죠. 바로 얀 니클라스 베스테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온다는 건데요. 이 선수가 팀의 핵심 플레이메이커인데 그 영향력은 기대 도움 XA라는 데이터로 바로 증명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선수의 패스가 얼마나 위협적인 득점 기회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수치거든요. 근데 그의 XA 수치가 무려 3.05예요. 쉽게 말해서 이 선수 패스 하나만으로 팀이 최소 3골은 더 넣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동료들한테 직접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준 횟수만 해도 무려 26번에 달합니다. 팀 공격은 이 선수 발끝에서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프라이부르크의 수비진은 지금 말 그대로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수비수인 필립 리나르트가 부상으로 빠졌고 여기에 징계랑 다른 선수들 부상까지 겹치면서 수비진의 뎁스가 거의 붕괴 직전이에요. 프랑크푸르트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수비 쪽에서 똑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후방에서부터 공격을 풀어주는 핵심, 볼플레잉 디펜더 아르투르 테아테가 반월판 부상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선수의 패스 성공률이 84.9%나 되거든요. 이게 바로 팀의 후방 빌드업의 생명줄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심각하게 약해진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수비의 리더인 로빈 코흐마저 몸이 안 좋아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 하니 리더십 공백까지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자, 이렇게 양쪽 다 수비 라인에 큰 구멍이 생겼는데 그럼 전술적으로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과연 어느 팀이 상대의 이 약점을 더 날카롭게 파고들 수 있을까요? 프랑크푸르트의 공격 패턴을 보면요. 주로 중앙을 수직으로 빠르게 뚫고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이건 프라이부르크의 주전 센터백들이 빠진 그 공간을 정확하게 노리겠다는 거죠. 특히 세트피스 상황을 보면 이건 창과 방패의 대결이 아니라 거의 다이아몬드 창이랑 종이 방패가 만나는 격입니다. 프라이부르크는 리그에서도 제공권 싸움으로는 손에 꼽히는 팀이거든요. 반면에 프랑크푸르트는요. 헤더로만 무려 10골을 내줬어요. 이게 분데스리가 최다 실점 기록입니다.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세트피스 수비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수비 불안이 과연 선수 몇 명 빠졌다고 생기는 문제일까요? 데이터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훨씬 더 심각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보입니다. 두 팀 모두 기대 실점, 그러니까 XGA 값보다 훨씬 많은 골을 먹고 있어요. 특히 프라이부르크는 원정만 가면 이 수치가 1.80까지 치솟는데 이건 원정에서는 거의 매경기 2골씩은 먹힐 각오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수비의 마지막 보루인 골키퍼 폼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PSXG라는 지표가 있는데 쉽게 말해 골키퍼가 얼마나 많은 골을 더 막아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플러스면 선방, 마이너스면 기대 이하라는 뜻이죠. 프랑크푸르트의 카우아 산토스 선수, 이 수치가 무려 마이너스 26.84입니다. 막았어야 할 공을 엄청나게 놓쳤다는 뜻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프라이부르크 쪽입니다. 노아 아트볼루 선수는요, 마이너스 32.23. 이건 리그 전체를 통틀어서도 최악의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양팀 수비가 거의 자동문 수준인데 그럼 공격수들은 신나게 골을 넣고 있을까요? 재밌는 건 데이터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두 팀 다 골을 많이 넣긴 하는데
주전 공격수인 에키티케와 휠러가 리그에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친 횟수 순위에서 각각 5위와 4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만큼 두 팀 공격수들한테 어마어마한 기회가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팀 다 경기 막판에 힘을 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프랑크푸르트는요, 전체 득점의 42%를 70분 이후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아예 극장골 DNA를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전체 득점의 24%를 경기 종료 직전 10분 동안 기록했고요. 이 시간대에 넣은 골로만 승점 8점을 챙겼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장 밖의 변수, 특히 아주 흥미로운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문 베팅 시장이 이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시장에 아주 명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2.5골 이상 나올 거라는 오버 배당이 초기 1.76에서 1.60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뭐 다득점 경기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돈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결론은 놀랍게도 압도적으로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가장 강력하게 지목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첫째, 2.5골 이상 다득점, 그리고 둘째, 양팀 모두 득점. 특히 프랑크푸르트는 올 시즌 74%의 경기에서 양팀 모두 득점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죠. 결국 데이터가 그려주는 그림은요, 쉴 새 없이 주먹을 주고받는 난타전입니다. 피로가 쌓인 프라이부르크 수비진이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홈팀의 공격을 버텨내기 어려워질 거고요. 그래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2대2 무승부 혹은 프랑크푸르트의 아슬아슬한 3대2 승리입니다.